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팔동무 특강이고요. 팔동무니까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순 억지죠. 네. 자, 오늘 뭐 하루 종일 팔동무 특강을 하는데 이제 뭐의 약자냐면 80점을 맞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한 법률 그리고 중개 실무.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다루는 특강인 거죠. 자,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팔동무에서 작년에 문제가 18문제가 나왔어요. 18문제. 그리고 그 전에는 19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야. 공인중개사법 팔동무 반반. 최근 5년간 이렇게 출제 경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 방법은 이 공인중개사법이 막 집중돼 있다고. 그러면 7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 뒤에서 작살나거든요. 앞에는 평이해. 앞에는 작년 문제도 어려웠지만 공인중개사법은 풀만했어요. 뒤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중요한 거고 급상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든 거야 그냥 농지법이 뭐 5문제 나온대. 농지법이. 그런데 그냥 5번 찍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이 팔동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팔동무에서 또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워서 열심히 해도 뭐다 맞추긴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제 한 12문제 이상 맞추겠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80점으로 가는 거지. 80점 언저리로는 가는 거야. 그럼 이제 합격이고요. 실제로 합격생들 중개사법 점수가 한 75점에서 80점 사이예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 공법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 생각보다 50점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중개사법 75점 그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그 이유는 이 팔동무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2차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한 법률 중개 실무는 이 팔동무로 그냥 끝내는 거야. 더 양을 뭐 늘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막판에 정리를 못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시험 보기 지금 일주일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뒤에 부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팔동무로 해야지. 그래서 뒤에 부분은 이 팔동무로 끝내는 거고 오늘 수업이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멍 때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기출문제 강의는 좀 천천히 했거든요. 문제가 몇 개 없어갖고. 근데 이거는 좀 스피디하게 진행되니까 하여간 멍 때리면 이제 안 돼. 앞으로는 멍 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이제 곧 7월 달이에요. 8월 달에 접수하고 후딱 간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팔동무를 하게 되면 올 시즌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정도로 시간이 금방 가니까. 그래서 멍 때리면 안 된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금 살짝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멍을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 1페이지 보시면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닐 거예요. 그냥 자료를 출력 받으시면 되고 이제 김포학원에서는 원장님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자, 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죠. 신고 대상. 작년에 나왔어요. 한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 100% 신고한다. 토지 매매 계약, 건물 매매 계약, 그리고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교환 X, 증여 X, 임대차 X, 경매 X. 더 해야 돼? 할 필요 없잖아.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토지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100% 신고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 8개 최대한 친숙하게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공 하는 거. 주택법, 정비법 2가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 아니에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이렇게 8개 법이랑 공급계약 신고하는 거예요. 공급계약은 분양계약.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8개 법이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이 분양이고 지위가 권리거든요. 법에서는. 그래서 이게 분양권이에요. 공급이 분양이니까. 분양권 매매계약도 8개 법이 다 된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보이면 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8개 법이 다 된다. 그런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이죠. 지위가 권리니까 입주권. 입주권 매매계약은 정비법 2가지만 된다. 다른 법은 안 되고.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건 입주권 매매계약. 공급자가 보이면 8개 법이 다 된다. 입주권 매매계약은 정비법 2가지만 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신고대상 사례를 해보면 문제가 나오면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문제도 앞에 있는 법을 먼저 보면 낚인단 말이야. 뒤에 계약을 보면 부동산 공급계약이네. 공급계약은 법 8개가 다 된다고.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다 되는데 택지개발촉진법 택도 없고 된다고. 공급자가 보이면 법 8개가 그냥 다 된다니까. 2번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매매계약 또 공급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법 8개가 다 되는 거다. 주택법 되잖아.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주택법 되는 거다. 공급계약이에요. 공급 그러면 법 8개가 다 된다. 정비법이네. 된다고. 정비법도 8개 법 속에 들어가 있다고.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정비법 된다. 4번 뒤를 봤더니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매매계약. 그런데 공급자가 보이잖아. 그러면 8개 법이 다 된다고. 정비법 8개 법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된다. 5번 뒤를 봤더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매매계약. 얘는 정비법만 된다고. 입주권 매매계약은 정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자, 3번 4번은 법 8개가 다 되니까 되는 거고 5번은요 정비법만 되는데 정비법이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3번 4번 5번 이 3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 어떤 느낌이 들어요? 1번 아무 생각 없다. 2번 정비법은 일단 O. 그리고 정비법은 일단 O라고 해야 된다고. 정비법인데 공급계약 O. 정비법인데 매매계약 O. 정비법은 일단 O.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바꿔도 똑같다고. 정비법은 일단 O. 정비법은 한 지문 나오면 정비법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정비법 나오면 일단 O라고 하자. 그리고 6번 뒤를 봤더니 공급계약이네. 그러면 법 8개가 다 되는데 건축법은 거기에 없잖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지. 그러니까 X. 또 만약에 뒤에 계약을 봤더니 매매나 공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다. X. 증여계약이다. X. 계약은 공급계약, 매매계약만. 공급계약은 매매계약 1번 타자 분양이니까 그것도 매매계약이란 말이에요. 매매계약이 아닌 건 제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 됐고.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2번 신고 의무자는 중개거래 직거래 나누는 거. 중개거래는 개공이 신고 의무자,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따로따로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오면 가장 먼저 그걸 해야 돼. 중개거래 직거래 나누는 거.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따로따로. 그리고 일방에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단독 신고하는 거고. 직거래일 때 국가랑 국민이 거래하는 거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신고 의무자. 중개거래면 무조건 개공. 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면 국가가 단독 신고하고. 신고 기한은 30일. 시점은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 X. 계약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계약 체결일.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외국인 취득 특례. 계약일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는 시점은 똑같잖아.
계약 체결이다. 그리고 어디 가서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시장구수구청장인 건 똑같지만 위치가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 사무소 소재지는 등록관청이에요. 어디 가서 신고하라고? 신고관청. 등록관청 누구야? 분명히 등록관청이라고 누가 했어. 제가 귀가 밝아 지금. 그러니까 신고관청 찾아가서 신고하는 거다. 개공도 신고관청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신고필증 발급은 지체 없이 발급하게 되고 7일 이내 이렇게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X, 즉시도 X, 즉시에서 지체 없이로 개정된 거니까 혹시 몰라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처리 기간이 전부 다 지체 없이다. 이제 5번 신고 절차.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중개거래, 직거래 나누라고. 중개거래면 개공이 신고하는 거고 신고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문 신고 그리고 전자무소 신고. 방문 신고, 신고서에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이거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밖에 없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거 아니면은 서명 또는 날인, 개공도 서명 또는 날인. 그럼 거래 당사자는 하는 거 아니고. 중개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은 아무것도 안 한다. 신고 의무가 없다. 공동중개 시 공동신고하는 거고 공동신고는 공동 제출이 아니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매도인 쪽 개공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 쪽 개공 서명 또는 날인.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은 일방 제출이에요. 신고의 대행, 대행은 심부름. 대행은 간단하다. 심부름. 그럼 이제 개공 위임받은 누가?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중개 보조원은 안 되고. 신고서 내는 거를 심부름하는 건데 소공이 하라고. 소공이. 중개 보조원은 안 되고. 위임장 필요 없어요. 소공이 신고서를 대신 내주면 끝. 신고서에 소공이 서명 또는 날인 X. 신고서에는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 그 신고서를 개공 본인이 제출해도 되고 소공이 심부름해도 되고. 중개거래는 간단해요. 이제 직거래.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공동 제출이 아니라 일방이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단독 신고하는 건데 그럼 단독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공동신고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면 국가가 단독 신고한다 그러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국가만 서명 또는 날인. 국민은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일방이 거부했으면 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는데 단독 신고니까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왜 단독으로 했는지 사유서를 내고 거래계약서 4번까지 이렇게 3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거부했을 때는. 거부를 안 했을 때는 신고서만. 공동신고할 때 신고서만. 국가가 신고할 때 신고서만. 거부했을 때는 3장을 제출하는 거고.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대행은 뭐다? 심부름. 심부름 시키는 거. 주로 이제 법무사가 이걸 대행해줘요. 등기할 때 필요해서. 그러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중개거래일 때는 아까 위임장 필요 없었잖아. 직거래일 때는 위임장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개거래, 직거래를 나누고 시작해야 된다. 이건 쉬운 거죠. 여기서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전자무소엔 신고가 있는데 업무의 전자적 처리. 여기 동그라미 2번 직거래 밑에 전자무소 신고는 안 되는 거 5가지를 외우고 있나요? 뭐였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잘하고 계셔. 자, 그 5가지 빼고는 전자무소 다 된다. 국가가 신고한대요. 전자무소 된다고. 공동신고한대. 전자무소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전자무소 안 되는 게 2가지예요. 대행하는 거, 거부한 경우. 그러니까 공동신고할 때 전자무소 되고 국가가 신고할 때도 전자무소 되고 해지 신고도 뭐 다 전자무소 된다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되는 거다. 안 되는 거 5가지를 외우고 있자. 다시 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그렇게 5가지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되고. 자, 신분 확인은 방문 신고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거죠. 방문 신고는 사진 나와 있는 게 신분증명서예요. 그럼 이제 전자문서 신고는 신분증명서를 보여줄 수 없잖아. 전자인증 방법, 인증서를 통해서 신분 확인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전자문서랑 전자계약이랑 다른 거죠. 우린 말이 다르면 다른 거라고. 전자문서 신고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종이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계약서는 종이로 된 거, 신고만 인터넷. 그게 전자문서 신고. 전자계약은 계약 자체가 전자계약.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는 거지. 그거 완전 다른 거죠. 자, 이제 전자계약책이라면 신고가 의제가 된다.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하여간 말이 다르면 다른 거다. 그런 거죠. 거기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전자계약이에요. 전자계약책이라면 신고 의제가 된다. 계약 해제도 이걸로 하니까 해제 신고도 의제가 되고, 전자계약책이라면 편하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가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죠. 6번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우리가 법인 신고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줄여서 법인 신고서. 그럼 질문, 이 법인 신고서는 언제만 제출하는 거예요? 뭐를 거래할 때? 그렇죠, 주택. 정식 명칭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잖아. 주택일 때. 옆에 7번에 있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도 주택일 때. 8번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는 토지일 때. 투기를 막고자 서류를 더 내게 하는 거죠. 그럼 법인 신고서 아직 안 나왔지만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는 거다. 법인 현황을 적어서 내는 거예요. 법인 현황을, 투기를 막고자.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제출하지 않고, 법인의 주택 매도인 제출해요. 매수인 제출해. 그러니까 당사자 중에 법인이 있으면 제출한다고. 토지나 상가 제출하지 않지. 주택일 때만. 그러니까 제출하는 경우가 2가지예요. 법인이 주택 매도인 제출, 매수인 제출. 그럼 제출하는 방법은 법인 신고서니까 법인이 제출하는 게 원칙이죠. 법인 신고서니까 법인이 이 법인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신고서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랑 함께 제출하는 게 원칙. 30일 이내. 신고 기한이 30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신고 기한이. 그래서 법인 신고서랑 신고서를 함께 내라. 근데 별도로 분리 제출을 원한대. 따로 내고 싶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30일이야. 왜 그러냐면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30일 이내에 제출 서류가 다 들어가야 돼요. 법인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신고가 정상적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제출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된다. 함께 제출하건 별도로 제출하건. 그리고 일방 제출이니까 법인 외의자가 제출할 수도 있어요. 일방 제출이니까. 그러면 작성은 법인이 해서, 법인도 아닌 사람이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법인이 작성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만약에 이것도 30일 그러면 여유 기간이 없잖아. 법인 외의자가 제출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없으니까 5일 정도 여유 있게. 그 기간 내 제공 못하면 법인이 별도로 직접 제출해야 되고. 진짜 별거 아니라고. 법인이 본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할 때는 30일, 외의자에게 제공할 때는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거는 주택일 때 자금 조달 계획, 주택 이용 계획, 주택 이용 계획이 입주 계획이에요. 이거를 적어서 이제 투기를 막고자 내는 건데, 얘는 법인 개인 나눠야 돼요. 작년 문제도 이거 나왔죠. 법인 개인 나누는 거. 법인이 주택 매수인. 그러면 지역 금액 상관없이 제출. 법인이 주택을 산다는 건 이례적인 거야. 사무실이 아니라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투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역 금액 상관없이 제출. 이제 개인일 때는 지역이랑 금액을 봐야 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규제 지역일 때는 금액 상관없어요. 제출.
비규제 지역일 때는 얼마? 6억 이상일 때 제출. 질문. 6억이면 딱 6억이면 제출. 6억 이상이니까 6억도 제출. 6억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투기과열지구래요. 그럼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대출금 3억 이렇게 적은 거야. 3억을 대출 받아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 대출 받은 서류도 함께 내는 거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대출금 3억 적으면 끝. 비규제 6억 이상에서도 대출금 3억 적으면 끝. 그 관련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고.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금 3억 이렇게 적었으면 그 대출받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된다고. 어디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그럼 이제 제출하는 방법은 매수인 제출이 원칙이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매수인과 관련된 거예요. 매수인이 자금 조달하고 입주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수인 제출이 원칙이고 신고서랑 함께 제출해라. 신고서 내면서 함께 30일이죠. 신고 기한이 30일.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신고서를 먼저 내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나중에 내는 거야. 이것도 법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심지어 신고서를 먼저 내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나중에 낼 수 있는 거다. 바뀌면 안 돼, 순서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먼저 내고 신고서를 나중에 낸다, 이게 아니라 신고서를 먼저 내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나중에 낼 수 있다. 분리해서. 그럴 때도 30일.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30일 이내에 제출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일방 제출이니까 매수인 외이자 매도인이 제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출은 일방 제출이니까. 근데 작성은 매수인이 해야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매수인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작성해서 매수인 외이자에게 제공. 이거는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그 기간 내 제공 못하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거고. 별거 아니잖아요. 매수인 본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할 때는 30일. 외이자에게 제공할 때는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제공해 주는 거고. 그다음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 아직 안 나온 거. 그 법인 신고서랑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나마 확률적으로는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가 확률적으로는 나올 확률이 높다. 제일 확률이 높은 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고 기출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 이제 토지일 때 지역을 나눠야 돼요. 1번, 2번은 수도권 등, 3번, 4번은 수도권 등 외의 지역. 아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어떻게 나눴어? 법인, 개인 나눴잖아.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는 지역, 수도권 등 외의 지역. 수도권 등 그러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오면 수도권 등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 등에서는 뭐를 사는지를 봐야 돼. 레알 토지 그러면 1억 이상일 때 제출. 토지 지분이면 금액 상관없이 제출. 그러니까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레알 토지인데 5천만 원 주고 토지를 샀어요. 제출하지 않는다고. 토지인데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5천만 원 제출하지 않는다. 1억 미만이니까. 근데 토지 지분을 5천만 원 주고 산 거야. 제출한다고. 지분일 때는 금액 상관없으니까.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금액만 보면 돼. 다 6억 이상. 뭘 사든지 간에 토지를 사건 지분을 사건 6억 이상일 때 제출. 제출하는 경우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출 방법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랑 완전 똑같아. 매수인 제출 원칙이고 신고서랑 함께. 빨리 불러주세요. 며칠? 30일.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고. 신고서를 먼저 내고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나중에 낼 수 있다고요. 며칠? 30일.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매수인 본인이 제출할 때는 30일. 근데 일방 제출이니까 외이자가 제출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매수인이 작성해서 제공을 해줘야죠. 이건 며칠? 그렇죠.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제공해 주라고.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 똑같다. 나오면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다고. 여러분이 맞출 것 같아. 이 정도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면 이 국가 등도 나오죠. 국가 등. 이제 법인 신고서는 쉬워서 국가만 보이면 안 내. 그러니까 법인 신고서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제출하는데 상대방이 국가면 제출하지 않는다고. 국가만 보이면 제출하지 않아. 근데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는 국가 등이 매수인일 때 제출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는 누구랑 관련된 거? 매수인과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 근데 매수인이 국가면 투기랑 상관없다. 제출하지 않고. 매도인이 국가면 제출을 해요. 누가? 매수인이. 매수인이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매도인이 국가면 제출하는데 국가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인 매수인이 제출한다고. 이건 매수인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국가 등이 매수인일 때 그때만 제출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매도인이면 제출하는 거다. 국민이 매수인이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뭐 이제 할만하잖아. 그 다음 맨 밑에 9번을 보면 3페이지 해지 등 신고도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 쉽게. 자, 해지 등 신고가 나오면 주어를 봐야 돼. 거래 당사자는 의무예요. 30일 이내 공동신고해야 돼. 의무. 30일 이내 공동신고 하이한다. 의무. 개공은 의무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해야 한다. X. 해지 등 신고는 뭘 봐라? 주어를 봐라. 특히 개공이 중개에서 중개거래예요.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거야. 중개거래면 개공이. 근데 계약이 해지가 됐네. 누가 의무자? 거래 당사자. 중개거래여서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도 해지 등 신고는 누가 의무다? 거래 당사자다. 개공은 할 수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해지 등 신고는 뭘 봐라? 주어를 봐라. 주어를.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제재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방이 국가면 국가가 단독 신고하는 거고 거부했을 때 단독 신고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랑 똑같다. 다만 이제 거부했을 때 거기 제출 서류 이것도 나올 수 있죠. 어떤 거를 거부했는지 잘 봐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는지 해지 등 신고를 거부했는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신고서, 사유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사본이었어. 해지 등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서, 사유서까지는 똑같아.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사유서 그리고 세 번째 서류가 거래계약서 사본이 아니다. 해제 등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그러니까 뭐를 거부했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나? 해제 등 신고를 거부했나? 잘 보셔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해제 등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신고서, 사유서, 해제 등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게 판결문 같은 거 그런 거다. 그다음에 이제 제재가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신고 절차, 아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뭐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 그런 거, 그리고 제재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신고 대상이 중요한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신고 절차랑 이 제재. 신고 내용 조사 그러면 자료를 봐야 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과태료 얼마? 3천만 원. 과태료예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3천만 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신고 내용 조사 뭘 봐라? 자료. 거짓 신고는 금액을 낮게 신고하고 한 거. 거짓 신고를 요구 조장 방조만 했으면 500. 자기가 거짓 신고를 한 건 아니잖아.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취득가액 100분의 10.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그리고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거짓 신고를 한 자가 이 사람이 개공이건 거래 당사자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야 거의. 신고 의무자건 신고 의무자가 아니건 그것도 상관없어. 거짓 신고를 했다. 금액을 낮게 신고하고 거짓 신고를 하면 누구든지 신고 의무자건 아니건 개공이건 거래 당사자건 취득가액 100분의 10. 그리고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3천만 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3천만 원, 그리고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3천만 원,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세 가지. 이따가 외삼촌에서 나오니까 잘 봐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자주 읽어보면 나오면 또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왜냐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 시험에.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그걸 또 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은 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거, 공동신고 거부한 거, 중개거래일 때 개공, 직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 해지 등 신고 역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거, 공동신고 거부한 거.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신고하지 않은 거잖아. 주의사항은 해지 등 신고일 때는 누구만? 거래 당사자만. 개공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때 개공, 직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 해지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만. 거래 당사자만 의무니까. 그래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신고니까 시옷 옆에 그림 빨리 그려보세요. 신고니까 시옷 하지 않으면 X, 신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50인데 500이 되는 거잖아. 눈, 얼굴, 신고니까 시옷 하지 않으면 X, 5, 100. 윙크하는 거라니까. 되게 잘하죠. 되게 잘해. 제가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잘해서. 영화배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500, 신고하지 않으면 500. 단 해지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만.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11번, 12번이 4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제일 어렵죠. 이 내용이.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11번, 12번은.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법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감경 또는 면제를 감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자진신고란 말이 보여야 돼. 자진신고했다 이런 말이 보이면 셋 중 하나. 자진신고 이런 말이 보이면 조사 전에 자진신고 자수를 한 거죠. 과태료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하면 50% 감경. 50% 이내에서 감경이 아니에요. 그냥 50%를 까주는 거야. 50% 감경. 틀리게 나오면 30% 나올 수 있어요. 5랑 3을 잘 바꾸니까. 조사 전이면 과태료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 50% 감경. 외삼촌은 안 해준다고. 외삼촌은 외의자료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자료 그리고 3천만 원. 아까 3천만 원 3개 있었잖아.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3천만 원.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3천만 원.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세 가지. 다시 4페이지에서 10번 제재에서 동그란 1번에서 첫 번째 있는 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3천만 원이죠. 두 번째 게 외의자료, 외의자료 그리고 그 위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세 번째 있는 거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3천만 원. 외삼촌. 얘네들은 자진 신고를 해도 감면을 안 해주겠다.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애들은 감면해 주는데 외삼촌은 안 해준다. 자, 자진 신고란 말이 보이면 셋 중 하나. 이제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짜증나게. 가중 또는 감경, 늘리거나 줄이는 거. 이거는 공무원이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신고 이런 말이 안 보여. 위에 거랑 밑에 거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 자진신고 이런 말이 보이면 위에서, 자진신고 이런 말이 안 보이면 밑에서. 자진신고 이런 말이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린다고. 위로 가야지. 자진신고 이런 말이 보이면. 자진신고 이런 말이 안 보이면 2분의 1 가중감경이 원칙. 2분의 1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분의 1,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분의 1. 우리 정지도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다 2분의 1이 원칙. 가중감경이.
근데 금액이 큰 애들 3천만 원, 취득가의 100분의 10 금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얘네들은 2분의 1 그러면 1,000만 원 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5분의 1, 5분의 1. 금액이 큰 애들은 3천만 원, 취득가의 100분의 10은. 다른 애들은 2분의 1이 원칙이고. 무슨 말이냐면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 2분의 1, 5분의 1 둘 중 하나 결정하면 된다고. 근데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면 위로 올라가서 셋 중 하나. 해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진신고를 하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 위아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진신고를 하면 위네 위. 이 자진신고 이 말이 보이는데 여기서 2분의 1, 5분의 1 여기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위로 가야지. 그럼 이제 셋 중 하나 조사 전임의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 50% 감경 외삼촌은 안 해주고 얘는 뭐야 3천만 원 외삼촌이네. 외삼촌이 자진신고하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틀렸지. 안 해준다고. 이해되세요? 밑에 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위 아래? 아래. 자진신고 이런 말이 안 보이잖아. 자진신고 이런 말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거 외삼촌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밑으로 내려와서 2분의 1, 5분의 1 결정하는 건데 금액이 크네. 3천만 원 금액이 크니까 5분의 1 맞잖아. 이해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니까. 할만하잖아. 이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뭘로 구분해라? 자진신고. 그리고 5페이지에서 13번도 아직 안 나왔어요. 얘도. 자, 신설된 거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랑 3년 3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대로 있다고요. 이거 개정된 게 아니라 그대로 있고 신설된 거죠. 똑같은 내용에서 부당이득 목적 이 말이 보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도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원래는 없었는데 이런 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전부 다 과태료였는데 이제 징역이나 벌금 받는 경우가 생긴 거죠. 한 가지. 부당이득 목적이며. 부당이득 목적으로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3년 3천이다. 부당이득 목적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뭘 주의하시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징역이나 벌금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벌금 받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틀리다고. 있잖아. 3년 3천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14번 신고서 작성 방법도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가.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해서 세 문제.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이례적이고 통상 그냥 세 문제다. 먼저 그 동그라미 1번은 쉬운 거죠. 별인지 총인지만 잘 보면 되는 거. 물건 별은 뭐라고? 1번 31일이라고 32일이라고 가수 별 있잖아. 연말만 되면 나온다고 그거. 왜 나이 먹는 게 싫으니까 이제 31일, 32일, 33일 막 쭉 가는 거. 2번 각각. 별은 각각 A 얼마, B 얼마. 금액을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뭐 2개 이상 부동산 거래했으면 2번 적어야 돼 금액을. 그게 물건 별. 그리고 또 하나가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총은 전체 합계죠. A, B를 더해서 금액을 2번 적는다. 별은 각각, 총은 더해서 전체 합계 금액. 그리고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 얘도 기출문제에서 무진장 나왔죠. 지읒.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인 거고. 그리고 공용 면적 그럼 바로 X.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용 면적을 뭐 적는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바로 X야. 부동산 거래 신고건 확인 설명서건 공용 면적을 적는 건 없다. 그래서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합산 면적 x, 아니면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각각 x, 그런 거 아니다. 공용 면적 적는다고 나오면 바로 x다 우리는. 그리고 외국인은 국적을 표시하고 매수 용도도, 그렇죠? 외국인만 국적 적어야 되고 매수 용도도 왜 사는지 표시해야 되고, 누구만? 외국인만. 한국 사람은 국적을 대한민국 적는 거 아니다. 외국인만 국적을 적고 매수 용도도 표시하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때 주소란에 지분 비율을, 이 신고서가 굉장히 빽빽하다 그랬어. 여유 공간이 안 나와요. 정말로 보는 순간에 그냥 바로 찢어버리게 돼. 너무 빽빽해. 눈 아프거든. 그 정도로. 그래서 지분 비율을 적을 공간조차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소란. 주소란이 가장 길다. 주소란이 가장 기니까 거기다가 뒤를 잘라서 지분 비율을 적게 만들어놨다. 여유 공간이 없어서 좀 특이하니까 몇 번 나왔던 거죠. 보통은 지분 비율 그러면 성명란에 적을 것 같잖아. 성명란에. 그게 아니라 주소란에. 주소란이 가장 길다. 그거고, 여기 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냐면 5번 부가가치세예요. 정답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부가가치세 제외.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계약, 토지 매매계약, 건물 매매계약은 매매 금액만 신고하면 끝나요. 10억이면 10억 끝. 근데 이제 공급계약, 우리가 분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이 두 가지는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매라고 불러. 공급계약은 분양, 전매는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너무 기니까 그 두 가지를 그냥 전매 이렇게 불러.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세 가지는 또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세트로. 이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적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다. 이 세 가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제외고,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은 돈 들어간 거 다 신고해라. 발코니 확장 비용도 돈이 들어갔잖아. 신고하라고. 추가 지급액 들어갔잖아. 신고하라고. 돈 들어간 거 다 신고한다. 요 세 가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냥 매매 금액만 신고하는 거고. 이게 5번, 6번에 있는 내용이고, 7번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어서 종전부동산이 있다. 틀리게 나오면 분양권으로 나오고, 얘도 몇 번 나왔죠,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그리고 8번도 옳은 지문으로 한 5번 나왔다고. 건축물일 때는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적는다. 뭐 틀리게 해서 나온 적은 없고 옳은 지문으로만. 9번은 작년 정답이었던 거. 임대주택 분양 전환. 이거는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환하는 주택일 때 체크해라. 법인이 아닌 X. 그게 그래서 정답이었지. 작년에. 2번 나왔어요. 한 번은 옳은 표현으로, 한 번은 틀리게 해서 정답. 법인의 한정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 임대주택 사업자는 법인에 한정한다고.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환하는 주택일 때 체크하는 거다. 됐고. 그래서 이 9번까지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인데 10번, 11번은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개정된 내용이니까 제가 적어 놓은 거지. 개정된 거. 신고서에 계약 체결일이 언젠지 써주고 있어. 계약 체결일은 중요한 거예요. 계약 체결일은 왜 중요해? 그렇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신고 기한, 그걸 판단하니까 중요한 날짜잖아. 이제 30일 지난 사람들은 30일 안 지났다고 빡빡 우길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 체결일 언젠지 신고서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원칙은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날이래. 그게 계약 체결일. 그게 언젠데 그러면? 계약금 지급일. 계약금을 줬다는 건 합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도 안 됐는데 돈을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합의가 됐으니까 돈을 준 거지. 그래서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 원칙. 중요 부분 합의한 날이고 그게 계약금 지급일이다. 그런데 예외.
합의한 날이 빠르대, 앞선대. 그게 서면을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인정이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합의한 날이다. 원칙은 언제라고요? 계약금 지급일. 근데 합의한 날이 앞선 것이 인정이 되면 서면을 통해서 그러면 합의한 날 원칙과 예외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위탁관리인 11번 얘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 장기간 머무르는 곳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이 인적사항을 적어서 신고를 하는 건데 질문 이 매수인이 그러면 외국인이 하나인다 맞아요? 아니야 외국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상관없어 한국에 주소 거소가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탁관리인 인적사항을 적어야 돼 외국인이 한정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주소 거소가 없으면 위탁관리인 인적사항을 적어야 된다 주로 외국인이겠지만 한국 사람도 해당되는 거다 매도인 말도 안 되는 거죠 매도인은 파는 사람인데 국내에 부동산이 있는데 당연히 매도인은 주소나 거소가 있겠지 매수인일 때 매수인 이것도 그래서 10번 11번은 나올 만은 하다 나올 만은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있는 정정신청 변경신고인데 작년에 변경신고가 10년 12년 만에 나왔죠 거의 12년 만에 변경신고가 한 문제가 그래서 살짝만 봐도 되고 정정신청은 한 지문 나왔어요 정정신청은 한 5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한 지문밖에 안 나왔어 한 지문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중에도 시험 임박해서도 이런 거에 꽂혀서 저한테 막 질문하신다고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특히 변경신고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꽂히는 게 있잖아 이런 게 꽂힌다고 정정신청 변경신고에 그래서 막 저한테 질문한다고 할 거 태산인데 그거 다 밀어놓고 막 이런 거 보고 있다고 뭘 질문하냐면 자, 하는 경우가 다른데 너무 전곡을 찔렀나?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잖아 저도 여러분과 똑같다니까 붕어 출신이고 다 그런 거지 뭐 하는 경우가 다르다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하는 경우가 잘못 기재는 누가 잘못 적은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잘못 적은 거야? 아니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정상적으로 신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잘못 적어놓은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공무원이 잘못 적었을 때 그때 정정신청 근데 변경신고는 변경되는 거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꾼 거죠 계약 내용을 원래 계약 내용에서 바꾼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변경신고다 하는 경우가 다르다 거래지분 비율 면적 그리고 그냥 거래지분 이 세 가지가 거래지분 이 세 가지가 공통돼 있어요 거래지분 비율 면적이 정정신청 변경신고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는 건가? 아니라니까 중복돼 있지만 뒤를 봐야지 뒤를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신청 변경되면 변경신고 심지어 얘는 문제도 나왔었어 변경됐는데 정정신청 이렇게 X 아니 변경됐는데 왜 정정신청으로 가 변경신고로 가야지 거래지분 비율 면적 세 가지는 중복돼 있는데 뭘 봐라 뒤를 봐라 뒤를 하는 경우가 다르니까 그 내용이 하는 경우 제가 거래지분 비율 면적 것들 예로 적어놓은 거 하는 경우가 다르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변경신고는 살짝 놓더라도 작년에 나와서 정정신청은 하지 않는 거 부동산 소재지 거래금액 계약일 이 세 가지는 중요한 거라서 정정신청 대상이 안 된다 중요한 거라서 그럼 질문 중요한 거니까 정정신청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중요한데 정정신청 대상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공무원이 부동산 소재지를 잘못 적어주고 강남에 있는 건데 어디 시골로 적어주고 막 거래 금액에다가 0 하나 더 붙여주고 10억인데 100억 해놓고 막
계약 체결일을 잘못 적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잘 적어줘. 공무원이 뭐 등신이야? 제대로 적어준다고. 근데 사소한 거, 경미한 거 그런 건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찜찜하면 바꿔달라고 하는 거다. 사소한 거, 경미한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잘못 적을 리가 없다. 이런 걸. 만약에 이것도 적어 놓으면 정말 잘못 적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그냥 빼버리는 거죠. 신경 써서 잘 적게. 중요한 거는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이 잘못 적을 리가 없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날 일자 이 세 가지 중요한 거다. 소금에서는 해가 짱짱 떠야지. 천일염 맛소금이 아니라 그랬어. 해가 짱짱 떠야 된다.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 짱짱 떠야지. 장마철에는 너무 좀 우중충하잖아. 차라리 이렇게 해가 짱짱 뜨는 게 낫죠. 비 오는 것보다. 그냥 다 짜증나는 건가? 그래도 해가 짱짱 뜰 때 공부하고 있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마. 아유 막 습더비면 습하고 덥하면은 막 짜증나잖아 공부할 때. 확 때려주고 싶잖아 그냥. 아 저만 그렇구나 그건 또. 어쨌든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되고 참 스피디하게 아유. 오늘 좀 빨리 진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 지금. 제가 원래 그 말 바꾸기 그런 거 좀 쩔어. 말 바꾸고 막 딴말하고 막 그런 거. 하여간 거래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도 중요한 거. 이거 왜 중요해? 신상 털리니까. 신상 털어 그러면 성명 이 생년월일이 주민번호 앞번호인데 털어가잖아 신상. 주소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예요. 집을 털 거 아니잖아. 그래서 성명 생년월일 중요한 거니까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게 성명 정답이었고요. 그 전에 나왔던 건 거래 금액이었어. 정답.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이 안에 있을 거다. 이 안에. 그래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된다.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일 때는 성명 생년월일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된다. 또 주의사항이 이거예요. 부동산 소재지는 중요한 거야. 사무소 소재지는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 신청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소가 부동산 소재지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그리고 가끔 모의고사 보면 거래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써줘. 그게 거래 금액이에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개 더하면 그게 거래 금액이잖아. 우리가 또 뭐가 안 돼? 응용이 안 돼. 응용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거래 금액이 아닌 거지. 정정청 이러고 있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개 더한 게 거래 금액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정정 신청 대상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거니까. 그것들. 변경 신고 역시 대상이 아닌 거. 작년에 나왔지만 매수인 부동산 추가, 교체는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변경이 아니니까. 새로운 거라고요. AB에서 ABC, AB가 AC 이렇게 되는 건 new, 새로운 계약이다. 제외가 변경이니까 변경 신고 대상. ABC에서 AB로 이거는 변경이에요. 축소가 된 거, 작아진 거는. 근데 이제 추가 교체는 new, 새로운 거. 변경이 아니라 new. 그래서 신고를 다시 하는 거야. 변경 신고로 퉁치는 게 아니라 얘는 새로운 계약이 된 거니까. 추가 교체는 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살짝 보시고 오히려 요거를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사람일 때는 성명 생년월일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일방이 단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잘못 기재가 됐대. 주소, 전화번호가 그럼 일방이 단독을 할 수 있어요. 내 주소, 내 전화번호가 잘못됐으면 신고필증 들고 가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고. 혼자 가서. 그런데도 꼭 상대방 불러내서 둘이 가야 되고 이러면 사람 괴롭히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변경 신고에서는 분양 가격, 선택 품목이 옵션이거든요. 세트예요. 옵션이 추가되면 분양가가 어떻게 돼? 올라. 옵션이 빠지면 분양가가 내려지고. 이거는 분양하는 사람이 단독을 할 수 있다고.
옵션을 추가해서 분양가를 올린 겁니다. 단독으로. 옵션을 빼서 분양가를 낮춘 거예요. 단독을 할 수 있다. 둘 다 의무는 아니고. 원래 해지 등 신고도 의무가 아니었어요. 세 가지가 다. 근데 해지 등 신고만 거래 당사자가 의무로 바뀐 거야. 근데 변경 신고, 정정 신청 얘네들은 둘 다 의무 아니다.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다. 하는 방법은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정정 신청서가 없어요. 서식이. 우리 해지 등 신고서 있고요. 변경 신고서 서식이 있어. 법에 정해진 서식이. 근데 정정 신청서는 없어. 왜 없을까요? 정정 신청서란 서식이 없어. 나 정정 신청하고 싶은데 정정 신청서 이 서식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서식이 없어.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사소한 거, 경미한 거,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는데 사소한 게 잘못된 거야. 그럼 그걸 다시 들고 가서 바꿔달라고 하는 거다 그냥. 정정 신청서 이런 서식은 없다. 변경 신고서는 있어. 서식이. 것들 됐고.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 했는데 좀 쉬었다 풀어보는 게 낫겠죠? 예, 좀 쉬었다가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좀 쉽게요.